네, 여덟 번째 챕터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라기보다 8-2죠. 8-2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컨티뉴와 브레이크입니다. 이 얘네들이요, 사실은 반복문에서 쓰여요. 반복문 안에서 사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while문 안에서. 이 안에서 쓰이는 게 컨티뉴와 브레이크입니다. 뭐, while문, do while문, for문. 자, 이러한 그 반복문 안에서 사용이 돼야지 이제 다른 데서 사용이 되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뭐 8-3에서 설명을 드리는 스위치문에서도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는 사용이 되긴 하지만 일단 반복문 안에서 일단은 사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왜 반복문 설명하면서 설명을 안 드리고 지금 if문을 설명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냐면 컨티뉴와 브레이크문은 사실상 if문과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if문에 종속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while문도 공부하고 if문을 공부한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컨티뉴와 브레이크는. 자, 그러면 이 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if 그냥 예제로 바로 공부가 가능한 그런 매우 간단한 이기 때문에 일단 브레이크는 너무 쉬워요. 얘가 참이라면은 브레이크 문이 실행이 되겠죠. 브레이크 문이 실행이 되면 브레이크 문을 감싸는 반복문 하나를 갖다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가장 가까이서 감싸는 반복문, 얘를 가장 가까이서 감싸는 반복문은 뭐예요? 이 while문이죠. 이 while문을 갖다가 브레이크 문이 실행이 되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브레이크문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어요. 근데 제가 좀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이제 if에 종속돼서 이제 이렇게 씁니다. if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하고 브레이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while문을 빠져나간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브레이크문이 if문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if문을 빠져나간다라고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한두 번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세요. if문 안에 종속되어 있지만 얘가 빠져나가는 것은 반복문이지 if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if문을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사실은. 자, 그래서 if문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if문과 같이 쓰여요. 이렇게 보통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는 반복문 하나를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문을 하나 빠져나간다는 걸 왜 제가 강조하냐면 예를 들어서 while문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while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바깥쪽 while 여기서 예를 들어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가장 근처에서 감싸고 있는 이 while문을 갖다가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안쪽 while문에서 브레이크문이 쓰여지면은 이 바깥쪽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쪽 while문을 빠져나가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문 걸렸다고 해서 이 모든 while문을 그냥 쑥하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감싸는 가장 근처에서 감싸는 while문 하나를 빠져나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얘가 독자적으로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브레이크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냥 만약에 if문도 없이 그냥 브레이크가 쓰였다라고 하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브레이크문 뒤에 등장하는 건 하등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보통 if문에 종속되어서 특정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빠져나가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시면 이 while문 어떻습니까? 지금 무한 루프예요. 무한 루프인데 계속 더해갑니다. 어떤 값을 갖다가 계속 더해가는데 그 값이 5,000을 넘어설 경우 이게 뭡니까? 몇 번 도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된 상황이죠. 특정 조건이 난 만족되었을 때 브레이크 걸어서 빠져나가겠다. 즉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이 while문을 쓰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다. 첫 번째, 반복 횟수가 결정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횟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을 때 두 가지 케이스 말씀드렸죠. 얘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반복의 횟수가 결정되어져 있지 않고 특정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에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한 루프를 형성을 하고 브레이크문이 if문과 함께 사용된다는 것 정도는 이 예제를 모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브레이크문 다음에 컨티뉴 조금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사실은 브레이크문보다 컨티뉴문이 더 어려울 게 없는데 두 개가 조금 헷갈려요. 브레이크문은 그냥 빠져나가 버리죠. 근데 컨티뉴는 어떻게 되냐면 컨티뉴는 뭐예요? 말 그대로 계속하라는 거죠. 근데 계속을 하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뭘 하나 제가 넣어줄게요. 계속하되,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올라가서 다시 이제 계속하자. 조건 검사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금 화살표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조건 검사 확인하러, 반복 조건 검사 확인하러 올라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컨티뉴에 걸렸어요. 그러면 컨티뉴 뒤에 좀 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반복문 안에 조금 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생략하고 컨티뉴 넘어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컨티뉴가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을 건너뛰고요. 요 나머지 요 부분만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고 다시 반복 조건 검사로 위로 올라갑니다. 즉 이거죠. 반복을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딱 하는데 갑자기 컨티뉴 걸렸어요. 그러면 에이 지금 나머지 그만하고 다시 조건 검사로 먼저 올라가 봐. 그다음에 조건 검사 만족되면 다시 계속 실행해. 이러한 뜻이 바로 컨티뉴문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확 빠져나가는 거고 얘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얘가 뭘 하는가 해서 봤더니, 자, 2로 나눴을 때 0인 것이, 그러니까 모듈로 나누기 2 한 건 뭐냐면 2로 나누어지고 3으로 그러니까 2로 나누어지거나와 3으로 나누어지면 컨티뉴 하라라는 거죠. 컨티뉴 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뭐가 썰렁해요? 이 프린트F 문이 썰렁하니 왜 나는 실행을 하지 않지? 예, 안 웃겼죠. 예. 이게 바로 제가 하는 스타일의 개그인데 뭐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가급적 제가 제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자, 그래서 얘가 황당해 하겠지만 어쨌든 실행하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 지금 하는 일이 뭘까요? 20 미만의 그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가 아닌 나머지 값들을 갖다가 출력을 하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 한번 또 지울게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1이에요. 자, 1이니까 2로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죠? 3으로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죠? 따라서 if문 조건 검사해 보니까 안 나눠지니까 밑에 있는 printf문 실행하고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가 되겠죠? 2가 돼서 내려옵니다. 2예요. 넘이 2니까 나머지가 없으니까 2로 나눠지니까 0이니까 참이죠. 따라서 5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참이니까 컨티뉴에 의해서 이 나머지 부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즉 2라는 숫자는 출력되지 않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뭐 2, 3, 4, 5, 6, 7, 8, 9, 10부터 20까지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면 컨티뉴 프린트 문을 갖다가 프린트 F문을 실행하지 않고 컨티뉴 건너뛰고 다시 올라가겠다. 조건 검사 다시 해서 실행하겠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건 검사 다시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도 플러스는 됩니다. 예, 플러스 되고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조건 검사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서 플러스가 없으니까는 그냥 여기로 가서 조건 검사로 바로 가겠지만 for문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 됐다 할지라도 조건 검사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올라가면 뭐부터 실행이 돼요? 일단 올라가면은 얘는 증가가 되고 나서 일로 갑니다.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하세요. 그 제가 삼각형 그리면서 연신 설명드렸었는데 일단 컨티뉴 되더라도 얘는 증가가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넘값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조건 검사를 하는 그러니까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게 한 세트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주의를 하시면 브레이크와 컨티뉴도 사실은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자, 얘네들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주 사용된다기보다요. 참 진짜 타이밍 적절하게 아주 아쉬울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 바로 컨티뉴와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브레이크와 컨티뉴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계속 강의는 뭐 그냥 흘러가면서 여러분들도 뭐 그냥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숙련되지 않고 단순히 이해하는 건 얼마 못 가고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예제를 갖다가 완전히 암기하다시피 기억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반복해서 내가 내 힘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연습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횟수, 뭐 다양한 예제를 찾는 것도 좋지만 뭐 충분한 예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재에 그거를 갖다가 반복 숙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8-2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